30년 전 한 남자가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집엔 두 개의 가족이 남았죠. 한쪽은 버림받은 아내와 아들, 다른 한쪽은 떠난 남편과 딸. 30년이 흐른 지금 그들의 자식들이 같은 회사에서 만났습니다. 하지만 이건 운명일까요? 저주일까요? 잠깐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좋은 리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방송에 나온 한성미 박사의 모습은 그야말로 완벽합니다. 베스트셀러 사랑을 처방해드립니다의 저자이자 유명 정신과 의사. 화려한 조명 아래 카메라 앞에서 그녀는 자신만만하게 자신의 가족을 소개합니다. 저희 어머님은 언제나 흔들림 없이 우리 가족의 중심을 잡아주시는 든든한 기둥 같은 분이세요. 시어머니는 매일 아침 왈츠를 추시고 외모 관리도 완벽해서 딸과 자매처럼 보인다고 합니다. 3대가 모여 사는 대가족을 완벽하게 이끌어가는 슈퍼우먼이죠. 고부 갈등? 당연히 없다고 합니다. 손주들도 자식처럼 키워내셨고 큰 살림도 홀로 완벽하게 해내신다고 자랑합니다. 방송 화면에는 행복한 가족 식사 장면이 나옵니다. 모두가 웃고 있고 화목해 보입니다. 생일 케이크까지 준비되어 있죠. 시청자들은 감탄합니다. 저런 가족이 정말 있구나. 북토크쇼 진행자도 감탄하며 묻습니다. 고부 갈등은? 한성미는 자신있게 대답합니다. 단언컨대 없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가 자신이 가장 본받고 싶은 사람이라고까지 말하죠. 정말 완벽한 가족 같습니다. 하지만 카메라가 꺼지는 순간 진짜 모습이 드러납니다. 생일 축하를 받던 한성미에게 걸려온 남편 공정한의 전화. 그런데 그 내용이 충격적입니다. 생일 축하는커녕 첫마디가 이겁니다. 오늘 돈 좀 구할 수 있냐고. 아내의 생일도 기억 못하는 남편. 아니, 기억은 하는데 축하보다 돈 타령이 먼저인 겁니다. 더 가관인 건 이게 처음이 아니라는 거죠. 고가의 AI 프리미엄 초음파 기계와 고주파 온열기를 할부로 사놓고 이달까지도 못 내면 철거당한다고 합니다. 공정하는 변명합니다. 이 초음파는 딥러닝 엔진으로 병변 자동 분석되고, 하지만 코딱지만 한 병원의 감기 환자, 무릎 허리 환자가 전부인데 고가 장비를 왜 샀는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공정하는 무상진료에만 몰두합니다. 보험도 안 되는 환자들을 계속 받아주고 가족 생계는 뒷전이죠. 한성미의 폭발은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제발 보험 숟가락이라도 나오는 환자 좀 받아. 무상진료 좀 그만하고. 어쩜 그렇게 남 생각만 해? 당신이 자선사업가야? 대체 언제까지 이럴 거야? 방송에서 사랑의 처방전을 내리던 그녀가 정작 자기 남편한테는 독서를 퍼붓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건 과거 이야기까지 꺼냅니다. 서울에 병원을 차린다고 있는 돈 다 쏟아부었고 그 때문에 지금 쪼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솔직히 너 또 서울에 병원 차린다고 있는 거 다 당겼어서 그래서 우리 쪼들리는 거잖아. 이 아이러니한 상황. 그녀가 방송에서 보여준 완벽한 가족의 모습은 거대한 가면에 불과했던 거죠. 사랑을 처방한다는 전문가가 정작 자기 결혼 생활은 엉망입니다. 2개월 만에 만남 마이너스 서울과 온정시를 오가는 부부. 더 충격적인 건 이 부부가 따로 살고 있다는 겁니다. 한성미는 서울에서 화려한 방송 생활을, 공정하는 온정시에서 동네 의원을 운영하며 각자의 삶을 살고 있어요. 한성미가 묻습니다. 주말에 집에 오게? 공정한이 대답합니다. 이번 주는 할아버님 제사잖아. 한성미가 비꼽니다. 온통 머릿속에 남뿐이지. 맨날 집안일은 나 몰라라. 2개월이요. 부부가 2개월 동안 얼굴도 안 보고 산 겁니다. 그런데도 방송에서는 완벽한 가정주부처럼 행세했죠. 이게 바로 한성미의 이중생활입니다. 그런데 이번 주말에는 내려온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바로 할아버지 제사 때문입니다. 가족의 의무. 오직 그것 때문에 유지되는 관계. 사랑이 아니라 의무로만 연결된 부부관계죠. 공정하는 환자들은 챙기면서 정작 가족은 챙기지 못합니다. 아내의 생일도 집안 제사도 잊고 살죠. 반대로 한성미는 방송에서는 가족 전문가인 척하면서 실제로는 가족과 단절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부부의 결혼 생활은 이미 파탄 직전입니다. 30년 전 그 사건 마이너스 모든 갈등의 뿌리.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온정시에는 더 큰 비밀이 숨어 있어요.
바로 30년 전 일어난 충격적인 사건. 이 사건이 지금의 모든 갈등의 뿌리입니다. 공정한의 아버지 공기철. 그가 30년 전 집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냥 나간 게 아니에요. 다름 아닌 온정시장 약국의 약사 양씨 집안 아내와 눈이 맞아서 야반도주를 한 겁니다. 네, 여러분이 제대로 들으셨습니다. 이 두 분이 함께 도망간 겁니다. 이 충격적인 사건으로 두 집안은 완전히 갈라섰습니다. 한쪽엔 버림받은 남편과 나선혜와 아들 공정한, 다른 한쪽엔 남편을 빼앗긴 약사와 그녀의 자녀들. 이 사건은 온정시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작은 도시에서 이런 스캔들은 금방 퍼지기 마련이죠. 두 집안은 온정시에서 가장 유명한 원수 집안이 되었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도 이 원한은 계속되고 있어요. 새로 부임한 정기범 순경이 이 상황을 처음 보고 놀라자 온정시 토박이들은 태연하게 말합니다. 원래 저 두 집이 맨날 저러고 유치하게 싸우니까. 그만큼 이 갈등은 온정시에서 유명한 일상입니다. 공명정대한 의원의 공정한과 양지 바른 한 의원의 양동익. 이 두 사람은 만나기만 하면 싸움입니다. 38만원짜리 한약을 할머니에게 판 양동익. 공정한의 공정한이 이걸 환불하려다 대판 싸움이 벌어지죠. 장소는 한 의원 앞입니다. 공대하는 양동익을 비난합니다. 돈 몇 푼 안 되는 할머니한테 38만원짜리 약을 팔다니 이게 말이나 됩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양심 진료 좀 합시다. 하지만 양동익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아프다고 오셨고 진맥했고 처방했고 환자분이 동의했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효능 설명도 없고 조제소도 안 보여줬다는 반박에 양동익은 할머니가 당뇨 때문에 눈이 안 보이니까 안 보여드린 거라고 변명합니다. 싸움은 점점 격해집니다. 그리고 결국 본색이 드러나죠. 양동이, 딸랑딸랑 양동이. 공정한이 양동익을 놀리는 이 장면. 마치 초등학생들 싸움 같지만 여기엔 30년간 쌓인 원한이 담겨 있습니다. 양동익은 양동이라고 부르지 말라고 소리치지만 공정한은 계속 딸랑딸랑 양동이를 외칩니다. 이들의 싸움에서 주목할 점은 서로를 비난하는 방식입니다. 공대하는 양동익을 이렇게 비난합니다. 공군 골목 시세로 연명하는 분들 쌈짓돈 뜯어서 병원 리모델링이나 하는 이 돈밖에 모르는 속물. 반대로 양동익도 공정한 대안의 형을 비난합니다. 착한 사마리아인 코스프레하다가 병원 말아먹을 판에 끝까지 정의로운 척하는 이 위선자야. 이 겉만 번지르하고 요란한 양동이야. 서로의 아픈 곳을 정확히 찌르는 이 대사들. 30년간 서로를 지켜보며 쌓인 증오가 폭발하는 순간입니다. 부모 세대의 상처가 자식 세대로 그대로 이어진 거죠. 금지된 사랑 마이너스 우재와 은빈의 로미오와 줄리엣. 하지만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습니다. 양동익의 딸 양은빈과 공정한의 아들 공우재가 비밀 연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은빈이가 도시락을 정성스럽게 싸서 우재에게 갖다주는 장면. 새엄마에게 떡갈비를 만들어달라고 조르고 말 2번씩 하게 하지 말라며 짜증내면서도 우재를 위해서는 뭐든 합니다. 떡갈비를 직접 만들어서 도시락에 담아가죠. 우재를 만나서는 밝게 웃으며 말합니다. 오빠 이거 떡갈비야. 완전 맛있어. 우재는 먹으면서도 걱정스럽습니다. 너 진짜 나한테 이러는 거 알면 양쪽 할머니와 할아버지, 부모님까지 다 쓰러지신다. 우재의 이 말에서 느껴지는 절박함. 이들의 사랑은 두 집안의 30년 원한과 정면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은비는 자신만만합니다. 오빠, 완전 로미오와 줄리엣 같잖아. 애절하지 않아? 하지만 우재는 현실적입니다. 그건 로미오가 줄리엣을 사랑했을 때 얘기지. 은빈아, 나는 너한테 아는 동생 이상의 감정이 없다니까. 하지만 은빈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에이, 오빠 지금 연애할 상황이 안 되니까 나한테 선 긋는 거야. 그리고 오빠 집이랑 우리 집이 원수인 건 뭐 어른들 사정이지. 은빈은 할아버지 몰래 주전부리를 몸에 좋은 걸로 바꿔놓다가 혼났던 적도 있습니다. 아버지 장롱 안에 주전부리가 한가득 있는 거 알면서 몸에 안 좋은 것만 드시니까 몰래 몸에 좋은 걸로 바꿔놨다가 나 얼마나 혼났게요. 그 정도로 할아버지가 무서운 집안인데 원수 집안 아들과 사귄다는 게 들키면 어떻게 될까요? 우재는 분명히 경고합니다. 너 그러다 너희 할아버지한테 들키면 머리채 다 뽑혀. 하지만 은비는 설마? 라며 가볍게 넘깁니다. 과연 이들의 사랑은
두 집안의 화해로 이어질까요? 아니면 더 큰 분열을 가져올까요? 한편 서울에서는 공주아와 한성미의 모녀 갈등이 심상치 않습니다. 주아는 엄마의 강요로 의대를 나와 의사면허까지 땄지만 결국 자신의 꿈인 패션 디자이너를 선택했어요. 하지만 한성미는 이걸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녀에게 딸의 의사면허 포기는 배신이나 다름없죠. 얼마나 많은 돈과 시간을 투자했는데 그걸 버리고 디자이너가 되겠다고 하니까요. 두 사람의 관계는 냉랭하기 그지없어요. 생일에도 전화 한 통 없는 딸. 그런데 엄마도 딸의 생일을 챙기지 않습니다. 할머니가 물어봅니다. 할머니, 엄마 생일인데 전화했어? 주아가 대답합니다. 생일이 뭐 별거라고. 어차피 엄마도 내 생일 안 챙겨. 나와준 건 맞는데 길러준 건 할머니지용. 이 대사에서 느껴지는 모녀간의 냉기. 주아는 자신을 낳은 건 엄마지만 실제로 키운 건 할머니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한성미가 방송에서 떠들던 완벽한 가족 이야기는 정말 새빨간 거짓말이었던 거죠. 한성미는 일과 방송에만 몰두했고 정작 아이들은 시어머니가 키웠습니다. 방송에서 시어머니를 칭찬한 건 맞지만 그 이유가 내가 아이들을 안 키워도 되게 해줘서였던 겁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죠. 주아의 남사친 박준혁도 이 상황을 잘 압니다. 그는 주아에게 솔직하게 말합니다. 나는 솔직히 너네 엄마가 이해가 돼. 응. 나 같아도 내 자식이 의사면허까지 떠놓고 때려치면 어이없지. 하지만 주아는 단호합니다. 나는 딱 그때까지만 우리 엄마 딸로 산 거야. 나는 나 꿈꾸며 살고 싶다고. 준혁은 걱정스럽게 말합니다. 야, 너는 대책 없이 충동적이니까 너네 엄마한테 욕을 먹는 거예요. 하지만 주아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의사면허는 엄마의 꿈이었지 자신의 꿈은 아니었으니까요. 주아가 다니는 태안그룹에 새로운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아르헨티나에서 돌아온 양현빈. 그는 태안그룹 패션 사업부의 새로운 총괄이사로 부임하죠. 공항에서 택시를 타려는 현빈. 그의 라틴 특유의 여유로운 태도가 인상적입니다. 한국 스멜. 탁하고 매캐한 이 공기가 참 그리웠습니다. 그는 부에노스아이레스의 팔레르모라는 도시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패션, 예술, 그리고 미식의 문화가 살아 숨쉬는 곳이죠. 어린 시절 아르헨티나로 유학을 떠나 글로벌 무대에서 브랜드 디렉터로 성장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양현빈의 성이 양씨라는 거 눈치채셨나요? 맞습니다. 그는 바로 양동익의 아들이에요. 드라마에는 직접 나오지 않지만 우리는 그가 양씨 집안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죠. 현빈은 회장의 딸 황보혜수의 부름을 받고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혜수는 위기에 빠진 패션 사업을 살리기 위해 유학 시절 인연이었던 현빈을 영입한 겁니다. 현빈은 혜수에게 장난스럽게 묻습니다. 누가 절 애타게 찾아서 말이죠. 누구게요? 누굴까요? 혜수는 안 가르쳐 주지라며 웃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뭔가 특별한 관계가 있음을 암시하는 장면이죠. 현빈은 파쿠라는 애칭으로 불리며 단 1년만 머물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국은 잠깐 나왔어요. 짧고 굵게 딱 1년 정도만요.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공씨 집안의 딸 주아와 양씨 집안의 아들 현빈. 이들의 만남은 로미오와 줄리엣의 서울 버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가 주아와 마주쳤을 때 30년 전 두 집안의 운명이 다시 한번 요동칠 예감이 듭니다. 주아와 그녀의 남사친 박준혁은 팀장 승진을 앞두고 있습니다. 둘 중 한 명만 승진할 수 있는 상황. 인원 감축까지 예정되어 있어서 더욱 절박하죠. 새로운 이사님도 온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준혁과 주아는 함께 밥을 먹으며 고민합니다. 준혁이 주아에게 탄수화물을 권하자 주아가 거부합니다. 나 방송 때문에 탄수화물 안 먹는다니까. 하지만 준혁은 웃으며 말합니다. 아이, 너의 친절함은 탄수화물에서 나오잖아. 그냥 먹어라. 큰 차이 없다. 준혁은 주아에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합니다. 난 솔직히 내가 떨어지고 네가 팀장 돼도 상관없다. 주아는 웃으며 대꾸합니다. 야, 입에 침이나 바르고 거짓말해라. 준혁은 자신의 처지를 솔직하게 털어놓습니다. 아, 그러니까 너 좀 살살해. 절박한 건 나라니까. 야, 너야. 부모님 두 분 다 의사고 의사 집안에 의사면허까지 의수저면서. 야, 나는 부모님도 안 계시고 서울서 혼자 겨우 먹고 사는데. 그러자 주아가 반박합니다.
야, 얘가 진짜 모르는 소리 하고 있네. 야, 불행 배틀로 팀장 되는 거면 내 불행도 만만치 않거든. 겉으로 보기엔 완벽한 집안의 딸이지만 주아에게도 깊은 상처가 있습니다. 엄마와의 갈등, 의사면허를 버린 것에 대한 주변의 시선,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 압박감. 준혁은 주아의 엄마를 언급합니다. 너 자꾸 우리 집안 얘기할래? 주아가 경고하자 준혁이 농담조로 말합니다. 너 집 비밀이라고 했지? 나는 근데 솔직히 너네 엄마가 이해가 돼. 응. 나 같아도 내 자식이 의사면허까지 떠놓고 때려치면 어이없지. 이들의 관계는 경쟁자이면서도 든든한 동료입니다. 서로를 질투하기보다 연대하고 경쟁하기보다 성장을 이끌어내는 특별한 사이죠. 준혁과 주아는 함께 한숨 쉽니다. 나는 진짜 그냥 이 위기만 제발 잘 넘기고 싶다. 우리 그냥 둘 다 회사 때려치우고 우리 이름으로 브랜드 하나 그냥 탁 차릴까? 절박함 속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는 이들의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현빈이라는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글로벌 경험을 갖춘 총괄이사. 이들의 관계가 어떻게 변할지 궁금해지네요. 양씨 집안도 만만치 않습니다. 양동익의 누나 양동숙은 무능한 남편 때문에 집을 잃고 오빠네 집에 얹혀 살고 있어요. 세댁 차세리의 눈치를 보며 사는 동숙의 삶은 팍팍하기만 합니다. 세리는 시아버지 양선출의 총애를 받으며 집안의 실세로 군림합니다. 미인 대회 출신으로 돌싱인 동익에게 접근해 결혼했고 지금은 재산을 관리하며 가세를 일으켰죠. 남편 동익의 결핍을 채워주며 존경받는 인물로 키워내는 내조의 여왕입니다. 반면 은비는 새엄마 세리를 무시하고 갑질하는 게 일상이에요. 친엄마의 기억은 희미하고 세리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한편 세리는 밥을 먹으면서도 양동숙에게 잔소리합니다. 아가씨는 맨날 다이어트 한다면서 그 밥만 반 공기 먹으면 다이어트예요. 짜게 먹고 많이 먹고 늦게 먹고 그렇게 먹어서는 절대로 살이 안 빠진다니까. 양동숙도 세리를 챙깁니다. 오빠 점심은 좀 외식합시다. 꼭 이렇게 집에 와서 먹어야 돼요? 양동숙이가 묻자 동익이 대답합니다. 집이 코앞인데. 왜? 세리한테 감시하러 오는 거면서. 뭐가 감시야? 원래 부부도 다 그래. 요즘 부부들 다 위치 추적에 파는 거 몰라? 이 대화에서 드러나는 동익의 집착. 세리는 불편해하지만 표현하지 못합니다. 세리는 계속 말합니다. 뭐 남들이 뭐가 중요해요? 아가씨, 우리가 괜찮으면 괜찮은 거지. 한편 공대한 아내 남편에게 쏟아냅니다. 합가하는 대신 시댁 식구들 앞에서 나한테 잘해주기로 약속했으면서 보증금 다 털어서 형님 드리고 합가할 때 나 그 약속 하나 믿었는데 보증금을 다 털어 형님에게 드리고 합가한 그녀의 처지가 얼마나 비참한지 알 수 있죠. 결국 공정한 선언합니다. 성미랑 그만 살게요. 합가 생활에 스트레스가 극에 달한 겁니다. 현빈이 돌아오면 이 집안의 역학관계도 크게 요동칠 것 같습니다. 동숙은 현빈의 방을 빌려 쓰고 있었고 현빈이 돌아오면 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동익은 현빈이 연락도 없다고 불평합니다. 자식은 장남이라는 게 홍기도 꽉 차가지고 언제까지 떠돌 거야? 공우재는 의대를 졸업했지만 2년째 의사국가시험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필기도 실기도 모두 불합격. 한 번이면 실수일 수 있지만 2년째 떨어지는 건 뭔가 문제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병원 직원들도 걱정합니다. 아유, 우재 이번에 의사면허 떨어져서 어떡해요? 뭐 한 번이면 실수인가 싶지만 필기 실기 다 떨어지고 뭐 2년째도 안 되는 거 보면 좀 이상한데 그죠? 가족들은 모두 걱정하지만 우재는 학원도 다니지 않겠다고 합니다. 괜찮아요. 학원비도 비싼데. 왜 잘못됐는지 아니까 제가 혼자서 해볼게요. 하지만 정말 혼자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재는 할머니에게 미안해합니다. 엄마 생신 선물로 의사면허증 드리려 그랬는데 이번에 실망시켜드렸어. 죄송해요. 우재의 이 말에서 느껴지는 미안함과 자책. 하지만 그는 왜 자꾸 떨어지는 걸까요? 한성미가 진료하는 장면에서 힌트가 나옵니다. 한 환자에게 진단을 내립니다. 과도한 시험 스트레스에서 비롯된 불안증으로 보입니다. 항울제 처방해 드릴 테니 드시고 상담 치료도 꼭 병행하세요. 우재도 혹시 시험 공포증이나 불안증 같은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요? 정신과 의사인 엄마 한성미가 정작 아들의 마음은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방송에서는 다른 사람들의 심리를 분석하면서 정작 자기 아들의 고통은 모르고 있죠. 이것도 하나의 아이러니입니다. 가족 전문가라는 사람이 정작 자기 가족의 문제는 보지 못하는 것. 공우재는 의대를 졸업했지만 2년째 의사국가시험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필기도 실기도 모두 불합격. 한 번이면 실수일 수 있지만 2년째 떨어지는 건 뭔가 문제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병원 직원들도 걱정합니다. 아유, 우재 이번에 의사면허 떨어져서 어떡해요? 뭐 한 번이면 실수인가 싶지만 필기 실기 다 떨어지고 뭐 2년째도 안 되는 거 보면 좀 이상한데 그죠? 가족들은 모두 걱정하지만 우재는 학원도 다니지 않겠다고 합니다. 괜찮아요. 학원비도 비싼데. 왜 잘못됐는지 아니까 제가 혼자서 해볼게요. 하지만 정말 혼자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재는 할머니에게 미안해합니다. 엄마 생신 선물로 의사면허증 드리려 그랬는데 이번에 실망시켜드렸어. 죄송해요. 우재의 이 말에서 느껴지는 미안함과 자책. 하지만 그는 왜 자꾸 떨어지는 걸까요? 한성미가 진료하는 장면에서 힌트가 나옵니다. 한 환자에게 진단을 내립니다. 과도한 시험 스트레스에서 비롯된 불안증으로 보입니다. 항울제 처방해 드릴 테니 드시고 상담 치료도 꼭 병행하세요. 우재도 혹시 시험 공포증이나 불안증 같은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요? 정신과 의사인 엄마 한성미가 정작 아들의 마음은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방송에서는 다른 사람들의 심리를 분석하면서 정작 자기 아들의 고통은 모르고 있죠. 이것도 하나의 아이러니입니다. 가족 전문가라는 사람이 정작 자기 가족의 문제는 보지 못하는 것. 1. 한성미의 완벽한 가족은 철저한 거짓이었습니다. 남편과는 2개월째 별거 중이고 딸 주아와는 사이가 최악입니다. 방송에서 보여준 완벽한 가족은 모두 연출이었죠. 2. 30년 전 공기철의 가출로 두 집안 공씨와 양씨은 원수가 되었습니다. 두 남자가 함께 도망간 충격적인 사건. 이 원한은 자식 세대까지 이어지고 있고 공정한과 양동익은 만나기만 하면 싸웁니다. 3. 공우재와 양은빈의 비밀 연애는 두 집안의 갈등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폭탄입니다.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이 사랑이 과연 해피엔딩을 맞을 수 있을까요? 4. 양현빈이 태안그룹에 부임하면서 주아와 마주칠 운명입니다. 원수 집안의 자녀들이 서울에서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들의 만남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5. 진짜 가족의 중심은 한성미가 아니라 나선혜입니다. 30년간 묵묵히 가족을 지켜온 그녀의 외로움이 가슴 아픕니다. 모두를 위해 살았지만 정작 본인은 혼자인 현실이 너무 슬프죠.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 이 드라마의 핵심은 결국 가족입니다. 하지만 그 가족이 얼마나 복잡하고 뒤틀려 있는지 1회만으로도 충분히 보여줬어요. 한성미는 과연 자신의 거짓 가면을 벗고 진짜 가족과 화해할 수 있을까요? 방송에서 사랑의 처방전을 내리던 그녀가 정작 자기 가족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는 아이러니. 이 모순을 어떻게 극복할까요? 공정하는 무상진료에 대한 신념과 가족 생계 사이에서 균형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의 선한 의도가 가족을 힘들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까요? 아니면 끝까지 자기 방식을 고집할까요? 주아와 현빈이 태안그룹에서 만났을 때 30년 전 부모 세대의 원한은 어떻게 폭발할까요? 이들은 서로의 집안 배경을 알게 될까요? 알게 된다면 어떤 선택을 할까요? 사랑을 선택할까요? 아니면 가족을 선택할까요? 우재와 은빈의 사랑은 두 집안의 화해로 이어질까요? 아니면 더 큰 분열을 가져올까요? 이들의 관계가 들통나는 순간 양쪽 가족의 반응은 어떨까요? 특히 양선출 할아버지의 반응이 가장 무서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나선의 할머니는 과연 행복한 결말을 맞을 수 있을까요? 30년간 혼자 버텨온 그녀에게 진정한 위로가 찾아올 수 있을까요? 떠났던 남편 공기철은 다시 나타날까요? 파출소 앞에서 잠깐 등장한 그 남자가 정말 공기철이었을까요? 우재는 왜 2년째 의사국시에 떨어지는 걸까요? 정말 실력 문제일까요? 아니면 심리적 문제일까요? 한성미는 아들의 고통을 알아차릴까요? 양씨 집안의 학가 생활은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동수 가족은 정말 독립할 수 있을까요? 현빈이 돌아오면서 집안 분위기가 어떻게 바뀔까요? 1회는 이렇게 모든 갈등의 씨앗을 뿌려놓고 끝났습니다. 앞으로 이 갈등들이 어떻게 폭발하고
또 어떻게 해결될지 정말 기대되네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성민은 진짜 나쁜 엄마일까요? 아니면 자기 방식대로 가족을 사랑하는 걸까요? 방송에서 보여준 그녀의 모습이 전부 거짓이었을까요? 아니면 일부는 진심이었을까요? 공정한의 무상진료는 아름다운 신념일까요? 아니면 가족을 생각하지 않는 무책임한 이기심일까요? 환자를 돌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족을 먼저 챙겨야 하는 거 아닐까요? 주아는 엄마의 기대를 저버린 걸까요? 아니면 자신의 꿈을 찾은 걸까요? 의사 면허를 버리고 디자이너가 된 선택,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30년 전 공기철의 선택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가족을 버리고 떠난 그의 행동은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걸까요? 아니면 그에게도 사연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과연 이 가족들은 진짜 사랑을 찾을 수 있을까요? 서로에게 상처 주고 미워하고 등을 돌렸던 이들이 다시 화해하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어떤 캐릭터가 가장 공감되시나요? 누구를 가장 응원하고 싶으신가요? 앞으로의 전개를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리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 회 리뷰에서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